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보다 먼저 찾는 게 혈압계. 숫자가 어제보다 조금만 높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데 그 마음 사실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구독만 해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이야기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사과 하나라는 익숙한 재료에 딱 한 가지를 더하는 순간 몸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상 변화가 아니라 실제 검사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혈관 내부 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두 재료를 함께 끓여 마셨을 때 밤새 뒤척이며 깨던 수면 패턴이 단 12주 만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심혈관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약의 효과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식재료의 조합으로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 사례는 정말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과를 그저 비타민 보충용 과일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과는 자연이 준 가장 순한 형태의 혈관 청소 장비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사과 껍질 속에는 혈액 속 찌꺼기를 잡아 빼내는 특수한 섬유, 팩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과의 힘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단독으로는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에서 8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과는 매일 먹는데 왜 혈압이 그대로죠? 사과가 몸에 좋다 해서 먹어도 밤에 자꾸 깨는 건 왜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과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힘이 있지만 그 작용을 완성시켜주는 또 하나의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들어가는 순간 사과는 단순한 과일에서 혈압, 혈당, 혈지, 수면 4가지를 동시에 다스리는 완성된 처방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조합을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밤에 여러 번 깨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는 분, 식후 혈압이 갑자기 튀는 느낌이 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자동차도 오래되면 내부 배관이 막혀 엔진음이 거칠어지듯 우리 혈관 역시 50에서 60년을 지나오며 안쪽 벽면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들이 켜켜이 쌓여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후에 어지럽고 잠결에 놀라 깨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과에 그것을 딱 하나 더했을 때 혈관 속 찌꺼기들이 마치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듯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일주일 만에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고 혈압 변동 폭이 안정되는 체감 효과를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원리와 정확한 조리법, 그리고 체질별 조절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되돌리는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에 단 하나를 더했을 때 왜 혈관이 달라지는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는 매일 먹는데 선생님이 말한 그런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과는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까지는 훌륭하게 해내지만 그 청소된 공간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기술자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관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본인의 빈 곳을 메꿔줄 딱 한 가지와 함께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차이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사과만 드셨던 분들은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사과와 그것을 함께 드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아침 혈압의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특히 밤에 덜 깨우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재료의 시너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사과의 중심 성분인 팩틴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담즙산 같은 노폐물에 달라붙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주방 배수관에 낀 기름때를 닦아내는 일과 비슷하지요. 문제는 이렇게 청소가 되면 우리 몸은 잠시 동안 공백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진 만큼 에너지를 채워넣고 흥분된 신경계를 가라앉혀 안정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사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해주는 대신 몸을 살짝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혈관 청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기운이 빠지거나 밤에 잘 때 몸이 뒤틀리고 쉽게 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혈관은 본래의 건강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옆에 단 하나의 재료, 바로 따뜻한 기운을 채워주는 재료가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걸 바로 잡아주고 깨끗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안정시키기 때문에 혈압과 혈류의 흐름이 한결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과의 차가움과 이 재료의 따뜻함이 서로 맞물리는 순간 혈관은 안정, 신경계는 휴식, 장은 균형이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조합을 환자들에게 처음 권했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에서 3주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됐죠.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선생님, 새벽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두세 번씩 깼는데 요즘은 잠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 개우네요 라고 말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오실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붉은 기운이 돌고 어깨가 펴진 모습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또 한 분은 65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밤만 되면 온몸이 으슬으슬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사과만 꾸준히 먹었지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드시기 시작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몸이 안정된 느낌이에요. 밤에 2번 깨던 게 요즘은 한 번도 안 깨요. 라고 하시며 직접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과는 혼자일 때보다 짝을 만났을 때 힘이 폭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짝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과가 가진 약점을 정확하게 보완해주는 아주 정교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 재료가 무엇이길래 사과의 효과를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지 잠시 후 그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설명을 이어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사과가 왜 그것과 만나야 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과가 왜 혈관 청소에 탁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과와 그것이 만나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혈관은 마치 집안의 오래된 배관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깨끗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방, 당, 염증 찌꺼기들이 조금씩 붙고 그렇게 쌓인 잔해들은 마치 오래된 기름때처럼 딱딱하게 굳어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은 흔들리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 부담을 견디려 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이유 없이 가슴이 탁하고 뛰며 깨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사과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라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맡습니다. 하지만 청소만으로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깨끗해진 혈관은 잠시 동안 노출된 상태가 되고 여기에 따뜻한 기운과 안정작용이 더해져야 혈관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그것, 즉 대추입니다. 대추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차갑게 정리하고 정화한 혈관 안쪽을 대추는 마치 따뜻한 천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감싸주며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결합하는 순간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폴리페놀이라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 속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추신경계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단독으로는 얻기 어려웠던 밤에 깊이 잠드는 효과가 대추와 함께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9년 한방병원 연구에서도 대추물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의 깊은 수면 시간은 37%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잠이 잘 온다가 아니라 뇌와 혈관이 동시에 안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추가 가진 기운 보충 효과입니다. 사과가 혈관 속 찌꺼기를 쓸어내는 동안 우리 몸은 잠시 기운이 떨어지는 기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추가 에너지를 부드럽게 채워 넣어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사과와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시면 몸이 차갑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대신 속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해지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았던 한 72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심장이 벌떡거려서 잠이 들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혈압은 낮았다 높았다 요동치고 새벽 3시만 되면 가슴이 쿵 하고 뛰며 깨어나곤 하셨죠. 약을 드셔도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분께 사과와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시더니 선생님 이상하게 긴장이 풀려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대추의 따뜻한 플라보노이드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이중작용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맑아지고 신경계가 안정되니 심장이 불필요하게 과하게 뛰지 않고 그 결과 밤에 깨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특히 중장년층은 스트레스나 혈관 문제로 인해 밤에 자꾸 깨는 각성 반응이 자주 생기는데 사과와 대추를 끓인 물은 이 각성을 억제하고 몸 전체가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훨씬 안정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조합으로 그런 변화가 가능해요? 제가 제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레시피는 과장이나 미신이 아니라 수십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실제 수치와 임상 경험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단순히 사과와 대추를 넣고 끓이는 것으로는 말씀드린 효과를 전부 얻을 수 없습니다. 체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끓이는 시간, 세척 방식, 불 조절까지 모두 잘 지켜야 효과가 완성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사과랑 대추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드린 효과의 절반도 얻지 못합니다. 특히 사과와 대추는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율, 세척, 끓이는 시간까지 정확해야 몸에 맞게 작용합니다. 저는 이 레시피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식은 제대로 만들면 약이 되지만 대충 만들면 그냥 단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거나 스마트폰에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단순합니다. 붉은 사과 2개, 약 400g 정도. 그리고 대추는 8개에서 10개.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사용해야 하고 대추는 색이 어둡고 알이 꽉 찬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껍질에 영양이 집중된 사과와 씨 안쪽까지 성분이 진하게 우러나는 대추는 제대로 고르는 것부터가 절반입니다. 본격적인 손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척입니다. 사과 껍질을 사용할 거라면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손바닥으로 문질러 미세한 잔여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대추는 표면 주름 사이에 먼지가 잘 끼기 때문에 그릇에 담고 소금 1스푼, 밀가루 1스푼을 넣은 뒤 3분 정도 문질러 씻어 주어야 합니다. 밀가루의 흡착력이 주름 속까지 깨끗하게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3번 이상 헹궈주세요. 이제 조리 단계입니다. 손질한 사과는 씨와 심지를 빼고 작은 조각으로 균일하게 썰어줍니다. 대추는 칼집을 내어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합니다. 냄비는 가능하면 뚝배기처럼 열이 고르게 전달되는 용기를 추천드립니다. 없다면 스테인리스 냄비도 충분합니다.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1.5리터, 즉 밥공기 6그릇 정도의 양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정확히 20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20분이라는 시간은 사과의 팩틴이 적절히 우러나면서도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40분 이상 끓이면 비타민C가 거의 사라지고 사과의 산뜻한 향이 변질되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자연스럽게 뜸을 들여주세요. 이 사이에 대추의 따뜻한 기운이 사과의 향과 조화를 이루며 몸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탕이 완성됩니다.
이때 구기자를 넣으실 분은 불을 끈 상태에서 여열로 살짝 우려내면 영양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제 드시는 양과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200에서 300ml, 즉 종이컵 1컵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이 과열되거나 반대로 장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것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만 조절하면 훨씬 더 몸에 맞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손발이 차고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생강 3조각을 함께 넣으면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 사과의 차가움이 중화됩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혀가 붉고 건조한 분들은 대추를 6개로 줄이고 구기자를 한 줌 넣어 음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몸이 무겁고 끈적한 느낌이 강한 체질, 즉 습열이 많은 분들은 귤 껍질 2조각을 함께 넣으면 담을 제거하고 체내 습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리법과 체질별 조절까지 지켜야 사과대추탕의 효과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신 분들은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혈관 안정 처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조리법을 정확히 익히셨다면 꼭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5가지 실수 그리고 필수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대추탕의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니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끓이는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게 우러내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과 속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 40분 이상 끓이면 거의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 결과 영양도 사라지고 사과 고유의 향까지 탁해지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0분, 이것이 최적의 균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과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 90% 이상이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루틴과 퀘르세틴 같은 혈관 보호 성분은 거의 대부분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사실상 핵심을 버리는 셈입니다. 깨끗한 세척만 되어 있다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사과 종류를 임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사과는 성질이 차갑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란 사과는 평온한 성질이라 혈관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늘 레시피에 적합한 것은 오직 붉은 사과입니다. 붉은색은 심장과 통하고 따뜻한 에너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하십니다. 사과에 함유된 유기산이 비어있는 위를 자극해 속쓰림, 구역감,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 또는 취침 1시간 전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대추씨까지 그대로 넣어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씨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열성 체질의 경우 몸이 더 달아오르거나 잠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혀가 붉고 마른 분이라면 반드시 대추씨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사과대추탕의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추가 혈당을 올릴 수 있어 반드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보통 3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하며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도 200ml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사과대추탕은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지 절대로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좋다니까 약을 줄여볼까?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시되 이 레시피는 건강을 돕는 보완책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감기, 독감 등 급성 염증 상태인 분들입니다.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진행 중일 때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열이 완전히 떨어진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 중 생리 중인 경우입니다. 대추는 보혈 작용이 강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기간에는 섭취를 중단하거나 양을 대폭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효과를 반토막 내는 실수와 꼭 필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사과대추탕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밤새 숙면하게 도와주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복잡한 방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조합, 그리고 꾸준함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과와 대추는 따로 존재할 때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함께 했을 때 비로소 하나는 혈관을 청소하고 다른 하나는 몸을 안정시키며 따뜻한 기운을 채워주는 완성된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과대추탕을 드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탁 하고 깨던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훨씬 가볍고 기운이 안정된 느낌의 변화. 이건 혈관과 신경계가 동시에 편안해졌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화가 혈압의 안정입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혈압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식후 혈압 상승, 저녁 시간대의 불안정한 맥박 변동도 이 조합으로 크게 개선되는 경우를 꾸준히 확인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몸을 다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즉 주도권을 되찾는 경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걱정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에 근심을 안고 사십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몸이 조금씩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빈도와 양이 가장 좋을까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섭취량 한 번에 200에서 300ml. 섭취 시간 식후 1시간 또는 취침 1시간 전. 섭취 빈도 주 3에서 4회면 충분. 보관 기간 냉장 보관 시 최대 2일. 중요 원칙 공복 금지, 과도한 양 금지. 이 원칙만 지키시면 몸에 부담 없이 안정된 효과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의는 병이 오기 전에 다스리고 중의는 병이 생기면 고치고 하의는 병이 깊어져야 치료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 몸을 다스려 두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여러분의 살 속에 그런 작은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해주면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루 20분 정도면 됩니다. 끓이는 시간 포함해서 30분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어제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느껴지는 변화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이자 다음 연구의 방향이 됩니다. 셋째, 부모님이나 친구, 특히 혈압, 혈관, 수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얻는 건강의 가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버램프의 전문의 이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혈관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